짜장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렇죠. 그것도 한 지금 시체 장사하는 거냐, 시체 장사 그만둬라. 그리고 그 앞에서 또 짜장면, 단식하시는 분 앞에서 짜장면 먹은 거,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확실히 아니죠, 이것도. 전부 아닌 쪽으로 자꾸 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가슴이 아프고요. 이 방송에서 우리가 그런 사안들을 포커스하는 것도 전 마음에 안 듭니다. 김영호 씨의 아주 일탈이죠. 야당의 의원이 전부 야당을 대표하는 발언을 한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영호 씨의 무례한 대통령에 대한 일도 유가족 전체를 대변하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네. 그거보다는 좀 더 짜장면도 마찬가지죠. 보수단체를 전부 대변하는 우리가 방송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분노 얘기를 하셨는데 왜 분노가 일어났는지는 모두 공감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분노가 지속하는지에 대해도 공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이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진상규명을 하고 처벌을 하겠다. 조사를 해달라.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국정조사에서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90일 동안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18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모여서 결국은 청문회를 하나도 개최를 하지 못했고 5번의 그냥 전체 회의 8번의 조사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거를 포커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왜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를 하느냐. 그런데 무슨 변협이다 여러 군데에서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유가족이 기소권과 조사권을 모두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진상조사위원회가 17명이나 되는데 구성원의 일부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법조인인데 지금 법이 이거니까 이거밖에 대안이 없다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사권, 기소권을 주자는 게 주지 말자는 것보다 20%가 올라간 거는요. 국민이 그냥 일주일 동안에 감정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아무것도 안 한 걸 봤으니까 요구하는 게 타당성이 있겠구나. 그러면 조사하고 기소가 되고 적절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겠다라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짜장면을 먹던 어떤 사람은 욕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살인도 합니다. 그것을 마치 한 그룹을 대표하는 듯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훈 교수님 지금 잘 지적을 해주신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개탄할 만한 분노적 행위들, 또 잘못된 말들, 이런 것들은 만연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자정되고 사실은 뭔가 변화되고 이러는 것의 힘은 제도와 과정들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정조사도 하나의 제도이고, 우리가 지금 뭐 특검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노들이 그런 제도 속으로 투영이 될 때 그 제도가 뭔가 그걸 카타르시스로 만들어주고, 근데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게 국회의원이잖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그 엘리트들, 변호사들도 있지만 국회의원도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실제로 그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장치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이게 다시 또 국민들의 분노로 다시 또 튕겨져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에게 분노하는 국민들, 말 험악하게 하는 국민들에게 뭐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제도들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뭔가 사회로 피드백을 안 주느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문제고, 아까 우리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당은 잘하고 있습니까? 국정조사 파행화 시키는데 여당은 책임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꼼꼼하게 따져지고 여기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전제가 말이죠. 세월호라고 하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분노를 했죠. 그리고 분노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고 다시는 이런 재발이 되지 않던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정치권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대의민주주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그런 분노, 그리고 또 국민들이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보다 더 확고한 재발 방지 정책, 이런 것들이 나와지는 것들은 결국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여야의 국민을 대변한 국회의원들, 여야의 정당들이 하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두 분 교수님께서는
왜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 물론 기능을 못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기능을 풀어줘야 할 여야 정치권 이면에 우선 이번에 유가족이라고 하는 여기 하나의 네, 피해자 그룹이 생겼죠. 네. 여기에 이분들을 만나보면 우리 여권의 지도부도 만나보면 참으로 다 순수하신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이 오직 참담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들은 지성적이고 이성을 지킨다. 그리고 또 아주 순박한 분들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소위 말하는 지속권, 수사권의 주장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두 번의 소위 여야 정당이 합의한 재합의안을 또 안 된다고 깨버리고 전국을 다시 질곡으로 몰아넣는 이런 이면에는 그 뒤에 소위 말하는 순수한 분노, 정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다른 의도와 목적, 정략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여기에 불순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박원순 원내대표가 두 번의 협상을 통해서 어려운 협의를 여야가 한 발씩 양보를 하고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제도에서 이뤄낸 현 정국에 대한 최선의 해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깨어졌지 않습니까? 말은 유가족들이 여기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니까 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 유가족 뒤에 순수하지 못한 분노, 결국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혹은 박근혜 정부는 망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소위 말하는 의도와 목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어떤 불순한 의도들이 지금 현재 여야의 이런 정국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에게조차도 지금 현재의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런 기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을 지금 헝클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결국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놓고 여야가 법안이라고 하는 거, 세월호도 이거는 법안이죠. 그러면 법안을 심의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원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해놓고 있고 제3자가 비정상적 그림을 지금 내놓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런 알고 보면 의도들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 국민들이 답답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 분 교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저는 동의를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의 이 세월호 정국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답답함을 주는 그 이면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에 가지고 계신 시각 이면에 좀 더 자세하게 그 실체적 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 저는 네.